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강 기능성 준비운동, 오늘 그 준비운동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까지 해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선 마이크, 제가 구입한 거 로데입니다. 목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자, 우선 기능성 준비운동, 생소한 단어일 텐데, 자, 우선 기능성 준비운동을 아시려면 기능성 트레이닝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기능성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재활 트레이닝을 위해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운동선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뭐 가동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어떤 그 재활 트레이닝, 그런 걸 위해서 개발이 먼저 되었고요. 기능성 트레이닝이 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먼저 고유 감각 기능의 향상이 있습니다. 요 고유 감각 기능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 감각 기능은요, 고유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 고유 감각 수용기는 우리 근육하고 관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감각이 발달이 안 되면은 운동하는데 상당히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감각의 기능과 운동 사슬을 통한 에너지 전달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요 운동 사슬도 약간 생소한 단어가 될 텐데요. 우리 신체 분절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팔로 보겠습니다. 이게 체관이고, 자, 이것과 이것은 분절입니다. 분절인데 관절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요것을 우리는 운동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동작의 패턴의 통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일단 족관절, 발목, 그리고 슬관절, 그리고 고관절, 하지 쪽은 보면 이쪽에 있는 관절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제 이 동작을 할 때 다양한 어떤 신장석 수축과 단축성 수축의 어떤 통합이 있어야지 관절의 안정성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론 강의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 더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능성 향상과 많은 생리학적, 심리학적 장점이 있다. 이게 뭐 생리학적이라는 거는 신체적, 심리학적이라는 건 정신적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상 예방과 안정된 활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기능성 트레이닝 또는 기능성 준비 운동이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체육관에서 트레드밀에서 10분 걷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그 최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준비 운동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야말로 일반적인, 그래서 트레드밀 10분 요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운동 초보자들, 또는 근력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준비 운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걸 하느냐? 지속적인 전신 동작의 준비 운동. 예를 들면 팔 벌리 뛰기, 아니면은 버피 테스트,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운동 실행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팔 벌려뛰기나 버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제 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본인도 본인 체력을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강도가 사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세심하게 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정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의 동작들이 잘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넘길 경우에는 신체적 결함이나 취약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케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죠. 아킬레스 텐던의 길이가 짧아서 스쿼트를 할 때, 뒤로 넘어진다든가, 또는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아킬레스 텐던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근막 이완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준비운동. 생리적인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성 준비 운동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서킷 형태의 예가 있어요. 이게 서킷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준비 운동으로서의 서킷의 형태를 예로 든 겁니다. 서킷이라는 거는 순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기능 향상하고 상해 예방이 도움이 된다. 물론 이제 요 준비 운동의 효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예가 있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운동을 섞어서 하는 건데, 우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3분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무밴드 운동을 2회에서 4회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복부 운동을 해요. 크런치라든지 아니면 니밴드 이런 운동 하시고, 그다음에 허리 운동합니다. 하이퍼 익스텐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튼 요런 4가지 정도의 운동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기능 향상과 상해 예방이 된다. 보통 바디빌더들도 고급자들은 이런 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준비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준비 운동의 구성입니다. 자, 우선 운동의 목표, 그리고 운동 경험, 그리고 현재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근거로 해서 준비 운동 구성을 하시고요. 일반적인 준비 운동의 형태는 이제 초보자들, 그리고 잘 훈련된 선수는 보다 더 공격적인 준비 운동. 이게 뭐냐면은 약간 더 운동 강도가 높은 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드밀에서 10분 정도 유산소성 운동하고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 하는 거는 초보자. 고급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게 아까 그 이야기했죠. 팔 벌려 뛰기나 버피 테스트나 어떤 그런 전신을 사용한 그런 준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의 형태는 난이도와 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준비 운동의 목적은 체온 상승입니다.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와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바로 운동의 목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준비 운동의 목적이다. 자, 이걸 구성할 때 우리 전문가의 기본 요건을 보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그 운동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뚜렷한 그런 철학을 갖고 하는 거. 그리고 운동 경험도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보시면은 의사들도 내가 수술을 몇 회 했는지 몇 레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지도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지도자들 보면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정리운동입니다. 마지막. 자, 준비운동의 정반대 개념이다. 그죠? 그 다음 정리운동의 목적은 운동하기 이전의 몸 상태로 돌려놓는 것. 예를 들면은, 체온,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심박수, 그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동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정리운동의 생리학적 원인, 첫 번째, 혈중 및 근육 내 젖산의 감소입니다. 이 젖산이라는 건 이제 운동 중에 이제 축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주로 이제 젖산 시스템 많이 쓰니까 이 부산물로 젖산이 많이 축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정리 운동을 하게 되면 정리 운동 안에도 유산소성하고 스트레칭이 들어갑니다. 자, 하게 되면은 젖산이 다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젖산의 농도가 조금 더 감소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지우렬이 방지가 됩니다. 하지우렬이라는 거는 하지 쪽에 이 정맥혈이 고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하면은 하지정맥류 그런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맥 회귀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동맥은 뭡니까? 산소가 풍부한 거지.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높은 게 동맥이고 정맥은 탈산소된 거. 산소의 포화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빨리 심장으로 가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산소 포화도를 높여서 동맥으로 해서 다시 산소를 조직으로 운반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회귀율 증가한다는 거는 이건 실질적으로 운동 능력의 증가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혈중 카테콜아민 농도의 감소. 이 카테콜아민이라는 건요, 이거 호르몬이거든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요 세 개를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데, 여튼 운동할 때는 이 카테콜아민이 증가를 해요. 그럼 증가하면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근수축 속도 같은 거를 높여주고 혈압을 상승하게 해주고, 여튼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데, 정리 운동을 하면 이제 얘가 감소하게 됩니다. 농도.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정리 운동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하기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올라가 있거나 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정리 운동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후 심장의 불규칙적인 반응, 위험이 감소된다. 좀 운동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정리운동의 형태입니다.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하고 유연성 운동. 유연성 운동은 뭡니까? 요건 스트레칭, 그죠? 스트레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뭐 트레드밀도 될 수 있고, 고정 자전거도 될 수가 있고, 그죠? 뭐 걷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 정리운동의 구성이 이제 될 수가 있겠다. 그때 이제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내가 체지방 감량할 때는 요때 기회거든요. 요때 유산소성 운동할 때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이완 상태를 촉진해주고, 근이완 상태를 촉진해주고, 수축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계속. 그래서 근이완 상태를 촉진해주고, 상승된 근육의 온도를 유지를 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 때 이제 체온이 상승하지 않겠어요? 상승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야지 조직도 어떻게 금방 굳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간다. 그것도 회복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갑자기 이게 정리운동을 안 해버리면은 조금 근육의 경직도 올 수가 있고 혈액의 순환의 어떤 그런 문제도 약간 올 수가 있겠죠. 그게 뭐 단기간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기보다도 준비운동을 빼먹으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근육을 키우는데도 분명히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나갈 내용,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디오로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